상담이라는 것도 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내담자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더 많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상담자를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게 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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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내가 이제 경험을 자꾸 쌓다가 보니 그런 생각을 했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초기에 상담할 때는 내가 줬어요. 네. 나한테 치료받아 오는 사람은 받아가는 사람이지. 그 생각이 상당히 오래 갔어. 아, 네. 한참 치료하다 보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가는구나. 그래,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대로지고 말로 받는구나. 내가 주는 거는 요만큼인데, 네. 환자가 컴플레인 하면서 나한테 주고 가는 것이, 주고 가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말로 받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받는 거다. 그렇죠. 내 알아차림이 많아지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또 어떤 말로 하면 환자가 자기의 문제를 박사님에게 토로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도 박사님이 얻는 것만큼 뭔가를 얻어갔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줬다고는 안 생각하는 거지. 치료받으러 왔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받아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실 생각해보면 받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 나름 알아차리는 것도 있다. 그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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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 환자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와 치료자가 만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연결감 안에서 함께 서로 성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 상담이 다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번쩍번쩍하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다 갖지 못해서 다 얻지 못한 그 욕망에서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그렇죠. 그들의 고통은 이건 것 같아요. 자신의 욕구와 능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욕구는 큰데 능력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럼.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긴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를 줄여주는 거는 뭐 저는 종교인이니까 부처님 방법대로 뭐 집착을 하지 말아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때는 거부감을 주는. 네, 이건 그 스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식상한 거예요. 네, 들어가면 맨날 욕심 내려놓고 그렇죠. 뭘 내려놓으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종교인이 아닌 대답이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면 분수를 알아요. 그렇죠. 분수대로 살자.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더 큰 걸 바라는 것도 그렇고 네. 능력은 있는데 그걸 남에게 안 주는 것도 그렇고 그 분수를 알자 하는 건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 수천 년 전부터 그렇죠. 하던 얘기예요. 네.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게 자기 만족도가 높아요. 네, 네, 네.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리고 내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러면 도전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로 해석해야 되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야죠. 능력도 안 되는데 높은 나무를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능력을 갖고 발휘 안 하는 사람한테는 태산이 높다. 아, 네, 네. 오르고 또 오르면 뭐 모두 그게 이제 능력은 있으면서 안 나누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필요한 네. 거고 네. 능력이 없는데 자꾸 큰 걸 바라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네. 그거는 분수를 하라는 말이거든. 그렇죠. 부처님이 뭐 유아속존이라고 했던 말씀이나 뭐 다 같은 같은 말, 맥락이. 그렇죠. 인간의 욕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욕구는 없어지지 않는데 이 욕구가 욕망이 되어서 자기 능력 이상의 욕망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불행이나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렇지. 그걸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한 게 그거예요. 분수를 알아라는 말은 되게 쉬운데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그거를 자기 삶 안에서 가지고 와서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착 맞춰내는 매 순간의 선택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죠. 네. 그거는 이제 스님하고 대담하는 거니까 이제 불교적인 게 생각나는데 네. 나는 팔정도가 그게 참 정신치료의 정도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보라는 거예요. 정견. 정견이잖아. 그렇죠. 네. 바로 보면 바른 생각이 생기는 정념이 생기잖아. 네. 그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맞아요. 불처님의 그러니까 마음 바로 보라하는 거는 치유의 네 분수를 알아 그 말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바로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것만 존재하면 다음은 그렇죠. 쉽게 풀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견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꾸 꼬여 있는 거지. 네, 네. 뒤는. 그러면 박사님,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부 애들에게 특히나 한 지금 50대, 60대 이제 부부들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이제 두 사람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둘이서 너무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서로 밀어내고 미워하고 이런 부부들이 좀 많은데 그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박사님의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둘이 부부가 있을 때 싸워야 돼.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운다는 것은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화해를 전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노인이 되면은 시시콜콜한 옛날 생각도 안 나. 지금 있는 거는 별로 생각 안 나. 네. 그게 옛날에 자기가 시집 올 때 뭐 어쩌다 시집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섭섭하다. 신랑이 들으면 그건 하나도 모르는 얘기. 또 거꾸로도 돼. 네.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화해를 전제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화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그런 얘기조차 재미있게 들리는 거예요. 화해가 전제가 아니면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 그렇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부모가 지금 90이 다 되어가는데 너희들 듣기에 헛소리로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시청료 안 내고 보는 코미디언. 저는 박사님 말씀 중에서 부부가 싸우되 우리는 화해를 전제로 싸운다는 말을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어차피 우리는 결국은 화해할 거야라는 전제를 한다면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네, 얻을 그렇죠. 거는 얻고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말을 할 수 있고 나 이거 싫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화해를 쳐다가는 과정에서 하는 대화인 것이지 그렇죠. 끝장을 내기 위한 싸움이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끝장 낼 것 같으면 같이 살 거 어디 있어요. 싸울 필요도 없죠, 사실. 싸울 필요도 없는 남인데. 그렇죠. 그 싸운다는 것도 애정이에요, 그게. 네. 애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애정 서로 애정 위에 우리는 화해를 그래도 할 거야 하는 전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혜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